자, 손홍석이 갑자기 보좌관을 잡아 끌고 때리고요. 주먹으로 가슴을 세게 때렸죠. 자, 욕설하고 또 때리려고. 자, 손홍석이 이래요. 여러분, 이게 바로 또 때리죠. 욕설하고. 이런 게 바로 갑질이죠. 지금 분이 안 풀렸는지 또 가서 때리려고. 도대체 증거조차 없는 강선우 의원의 갑질 의혹과 손홍석의 폭행 비교해보니 누가 더 갑질입니까? 그리고 보좌관 교체 의원 평균 6.3명, 강선우 후보자는 5명, 평균치보다 1.3명이 낮았습니다. 강선우 후보자 자진 사퇴 소식이 나오자 서른과 우상호의 보좌관이었던 서용주가 오늘 방송에 나와 한 말이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좀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설명을 해야겠어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박찬대 후보 자체가 저번에 그래도 국민적인 눈높이에는 조금은 아쉬움이 많고 아직도 저는 시간이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하면서 본인의 의지를 그대로 뒀단 말이에요. 중요한 거는 명심이 강선우 후보자를 데리고 가냐 안 하냐를 맞추는 게 명심을 잘하는 게 아니라 민심에 부합된 국정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이끌 수 있는 조언을 할 수 있는 당대표가 누구냐가 저는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게 맞다고 봐요. 사실 제가 여당 지도부를 제가 비판했던 이유는 아니 왜 대통령한테 강선우 후보자 임명하라고 그렇게 계속 요청을 해서 대통령 곤란하게 만든 거 아닙니까 사실. 그래서 여당 지도부가 도움이 돼야지 왜 걸림돌이 되느냐 라고 제가 비판했던 이유도 그겁니다. 중요한 거는 대통령의 마음을 잘못된 마음이든 잘된 마음이든 다 안다고 했을 때 잘못된 마음을 알면 그거를 고치게끔 해야 되는 게 현명한 참모들 아니에요. 근데 제대로 봤을 땐 정청래 후보는 이게 결과적으로는 대통령한테 좀 잘못된 시그널을 줬던 것이고 요청을 한 것이고 박찬대 후보는 잘 되도록 뭐 국민의 눈높이를 강요했던 것이라서 이건 결과론적이지 저는 그 프로세스 중에서 뭐 뭔가 교감 그래서 박찬대가 이재명의 부담을 덜어줬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네? 괜찮으시겠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저는 합리적으로 분석을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봤을 때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강선우 후보자 자진 사퇴 뒷배가 지금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 방송에서 서용주 백을 보면요. 서른 우상호 보좌관이었습니다. 최근까지도. 아무튼 이 사람이 방송에 나와서 이제 대놓고 누굴 밀었는가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다 알 수가 있을 것이란 말을 드리면서 3주 전에도 이런 말을 했었죠. 김어준 지지자는 정청래, 이재명 대통령 지지자들은 박찬대. 자, 이런 말을 했던 서용주가 또 이런 사고를 쳤다. 방송에서. 정말 이거 노골적으로 누굴 미는지 이 수박 개통에 이 사람이 어느 정도 드러났다. 오늘 김건희 집사 부인이 특검에 출석했습니다. 배우자도 관여했는지 조사하기 위해 소환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기자들 질문에 묵묵부담 한마디도 안하고 특검 안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김건희 집사 게이트는 카카오 모빌리티와 HS 효성 등으로부터 184억 원을 투자받고 이노베스트 코리아라는 차명 회사를 통해 약 46억 원의 지분을 매각해 사실상 수익을 챙겨간 사건입니다. 거기서 수익자는 바로 김건희 집사로 알려진 김혜성 씨가 수익을 챙긴 건데,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당시 이노베스트의 유일한 사내이사가 바로 아내 정 씨였습니다. 그래서 특검팀은 정 씨도 공범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고요. 한겨레에서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에어컨방에서 하루 종일 있다는 윤석열. 하루 2, 3회 접견. 알고 보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시간 제한 없는 접견이었다고 합니다. 당연히 특혜 중에 특혜인 것이죠. 구속되자마자 지금까지 하루 2-3번 접견을 받은 것이고 사실상 의도가 있는 접견일 가능성이 높다. 한겨레 기사에서도 윤석열이 일가 시간의 상당 부분을 에어컨이 있는 방에서 보내며 폭염을 피해 가는 것 아니냐 지적이 나오고 있는 이유다라고 알렸습니다. 재력가들이 주로 쓰는 꼼수인 건데 변호인 접견은 일반 접견과 달리 뻥 뚫린 에어컨이 있는 곳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기업 총수들이 주로 여름을 이런 방식으로 보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제수감이라는 단어가 나온 것인데 윤석열이 이렇게 꼼수를 부리고 있었다. 이런 사실을 알린 기사였습니다.
이 와중 김건희가 특검 소환을 앞두고 건강 이상 호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특검은 협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소환 날짜에 출석하라, 이런 입장을 전했다고 합니다. 이미 김건희 문고리 측근들의 자백으로 결국 김건희 소환 통보를 한 것인데, 여기서 협의를 한다면 특검이 또 구설수에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소환을 하려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김건희가 나오지 않는다면 즉시 체포영장으로 신병을 확보할 것 같다, 이런 예측을 하면서 국힘의 당대표 출마 관련 기사입니다. 안철수, 조경태, 장동혁에 이어 주진우가 당대표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얼마 전 김민석 총리 인사청문회에서 그 요란했던 주진우죠. 급성 감염으로 군대 면제받았다는 의혹, 검사로 임명되어 공무원 생활을 해왔던 자가 70억이라는 그 거대한 재산을 신고한 부분, 미성년의 자녀의 재산도 7억이나 되죠. 그와 관련한 증여세 관련 부분에서는 아직까지 해명이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당대표를 한다고 나왔으니 민주당의 강득구 의원 말대로 정말 속아 웃을 일이죠. 더군다나 주진우는 최상병 특검의 수사 대상에 포함된 상태입니다. 조만간 피의자 신분이 될지도 모르는 잠재적 피의자 신분자이죠. 자, 23년 7월 31일 800의 7070번 통화 관련해서 1년 전에는 누구와 통화했는지 모르겠다 라고 말을 했다가 이번에 특검 조사에서 윤석열과 통화를 했다라고 시인을 했습니다. 최상병 순직 당시 주진우는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윤석열의 법률 자문 역할을 했죠. 자, 윤석열이 이종섭과 통화하기 직전에 검찰 출신의 법률비서관인 주진우와 왜 통화를 했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주진우가 최상병 수사 외압과 관련이 되어 있을 거라고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주진우와 통화하고 국방부 장관 이종섭하고 통화를 해서 윤석열의 그 수사 외압이 이루어진 거 아니겠느냐, 뭐 이러는 거죠. 주진우는 현재 이 통화 내용과 관련해서는 명확하게 진술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지만, 윤석열이 안보회의에서 격려하고 조태용과 주진우, 이종섭과 차례로 통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종섭이 해병대 수사단에 사건 이첩 보류 지시를 내렸죠. 자, 평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윤석열의 집요하고 급한 그 성정으로 미루어 보면 이자들과의 전화통화가 각기 다른 내용을 했을 리가 없다. 다시 말해 통화 내용이 최상병 사건 이 한 가지 내용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 우리가 합리적으로 추론해 볼 수 있지 않겠는가, 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미 윤석열이 매우 흥분해서 화를 냈다라는 거, 그거는 김계환 사령관 포함해서 4명 이상이 특검에서 진술을 했습니다. 자, 일반 사람들 기준에서 그러한 격노, 흥분 상태에서 전화기를 붙들고 다른 소재를 가지고 통화한다? 이건 상식적으로 좀 납득하기가 어렵죠. 자, 이런 의혹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봤을 때 주진우의 당대표 출마는 정말 속아 웃을 일이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특검이 주진우를 피의자로 기소를 하게 되면 주진우에 대해서 의원 제명 신청을 하겠다라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혹시 주진우가 이런 게 두려워서 방탕용으로 당대표를 출마한 거 아니냐, 뭐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한 가지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분명히 그 뒷배가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됩니다. 그 뒷배가 혹시 쌍권이 아닐까. 그래도 이건 너무 파격적이죠. 자, 생각해 보십시오. 주진우의 당대표 출마는 너무 파격적이지 않습니까? 이제 국회에 입문한 지 1년밖에 안 된 정치 신인을 당대표로 민다라는 건 정말 쉽지 않다. 6개월짜리 정치 신인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밀어가지고 이 사단을 만들었는데 이제는 당대표 자리에 1년밖에 안 된 정치 신인을 민다? 이건 정말 무리수다. 그런데 역으로 생각해보면 주진우보다 더 말을 잘 들을 사람이 또 누가 있겠는가, 뭐 이렇게 생각해보면 쌍권이 밀만도 하다. 자, 이런 의심이 들게 하는 와중에 23년 국힘의 당대표 선거 3개월 전에 권성동이 통일교 고위관부와 만나서 통일교 교인들의 당원 가입을 시도한 정황이 포착이 되었습니다. 통일교 전 간부 출신의 말에 의하면 친윤계가 당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당원 당규를 바꾸려고 통일교가 들러리를 선 거 아니냐, 통일교가 힘을 보태려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말을 했는데, 당시 권성동은 당대표 불출마 선언을 하며 통일교의 당원가입 지원은 사실상 불발되었다고 하지만 이 부분은 따로 조사가 좀 필요해 보이고, 중요한 건 그 뒤로
이들의 밀접한 관계가 유지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다가 통일교의 캄보디아 협력 사업에 윤건희가 정부 사업으로 추진을 하게 된 것이고, 그 중간 연결책으로 권성동, 그리고 권성동과 밀접한 관계인 통일교 2인자라고 하는 윤 전 본부장, 그리고 건진법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현재 특검은 이러한 부분에 초점을 맞춰 수사가 진행되고 있죠. 조만간 국힘의 핵심인 친윤계 권성동의 연루 의혹도 밝혀지리라 봅니다. 국힘의 선거에 우파 기독교와 신천지, 통일교 이런 종교 집단이 자주 동원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특히 신천지와 통일교는 일반 기독교와 달리 독자교단이죠. 그래서 그 내부에 비판의 세력이 없습니다. 교주나 지도부의 결정에 그 교인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조직이죠. 이러한 구조 때문에 국힘에서 더욱더 정치에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종교 집단들의 사업을 정치권이 뒤봐주며 정치권과 종교 서로 결탁되어 공생하는 관계가 되는 거죠. 진짜 이렇게 보면 얘네들은 정치 사업자들이다. 정말 국가와 국민을 위한 그 참다운 정치에 대한 이 사명감이라고는 1도 없는 자들이죠. 그러니 캄보디아 지원 사업 같은 게 툭 하고 터지는 겁니다. 자, 이런 걸 보면 국힘은 더 이상 좋게 봐줄래야 봐줄 수가 없다. 자, 이제 정당 지지도 17% 아닙니까? 지금 하는 짓들 보면 조만간 더 떨어지리라 봅니다. 이런 확신이 드는 이유는 당대표 출마하는 자들의 면면을 보면 답이 나오죠. 자, 안철수 조경태도 사실 별로인데 주진우와 장동혁을 보면 한심하기만 하죠. 오늘 장동혁이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윤석열의 계엄은 민주당의 의회 폭거에 따른 것이다. 그런데 이를 부정하고 민주당과 싸우지 못하고 내부 총질하는 국힘의 그 세력도 책임이 있다. 이런 어이상실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장동혁, 추락하는 국힘 지지도에 기름을 붓는 발언을 했죠. 반성하고 쇄신을 하여도 지금 회생 불가능한 이런 상황에서 계엄은 민주당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도 조만간 주진우와 장동혁은 단일화를 선언해서 이 세를 불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러한 움직임들은 전형적인 극우 집단으로 가는 길이다. 자,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만 결국 국힘의 새 당대표는 이런 극우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는 자가 또 되지 않겠는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사람 고쳐쓰기 쉽지 않습니다.